오늘 미국 증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추모식을 맞아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새해 들어 나타나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이 돈 냄새를 잘 맡기로 알려진 헤지 펀드들이 의외로 미국 증시에서 돈을 빠르게 빼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갈지가 앞으로의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추모식으로 하루 쉬어가는데요. 카터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즉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도 붙는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참 많지 않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증시는 쉬어갔지만 국채 시장은 또 돌아갔는데요. 어떻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 그 트럼프 지금 차기 대통령이 예.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애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했더라면 예. 미 국민들한테 또 다른 인식을 줄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끝나고 나서 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는 세계 모든 대통령이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직을 끝나고 나서 예. 헤비타트 운동을 해서 굉장히 무직대자 이런 사람들한테 집을 주는 과정에서 아마 시청자분도 다들 기억하실 거로 보이고요. 이걸 업적으로 해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탔기 예. 때문에 저도 사실 국내 증시가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빨간색을 차이게 쓴다는 예. 오늘은 카터 대통령의 애도일이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사실 공식적인 휴장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행에서 보면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저걸 때는 예. 추모식으로 해서 관행상 이렇게 이것을 휴장하는데요. 그래서 증시는 관행으로 휴장했지만 나머지 시장들은 조기 폐장했겠지만 시장이 열렸다 예,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장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미국의 국채 모습 보면 이 국채의 모습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뭐 발행일을 이렇게 소모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는 없다. 오늘 일부 사람이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의미를 부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가치도 사실 달러 가치가 109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미국 측 요인이 아니라 지금 등가 수준에 위협당하고 있는 유로화가 지금 아주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변화에 따라서 장중에 달러 인덱스의 모습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증시를 지금 109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건 미국 요인이 아니라 그렇죠. 유로 요인에서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제 한국 증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7,500억 정도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증시에 하루 들어온 규모입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작년 8월 16일 이때 한 1조 2천 들어왔는데요. 이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사실 최근에 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증시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둡게 본 점을 감안해 볼 때는 하루에 7,500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깜짝 놀란 말이 그렇죠. 있는데요.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 상대 비교해 볼 때는 한국 증시가 어제 상승세를 유지한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어제 일본 증시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렇죠. 한 1%로 다 안 예, 좋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사실 올해 어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올해 증시에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이 거래 첫날 지역고 그 이후서부터 한 1조 8천억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이 자금의 실체가 뭐냐? 지금 이것이 이제 지금 관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오늘 미국의 장도 휴장이니까 이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공교롭게도 작년 크리스마스가 끝난 직후에 국내 증권사에서는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칼날 위를 걷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뭐 작두에 비유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미국 주식을 판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렇게 자금 동향을 보니까 예. 작년 12월 27일 날 우리가 작두 타는 모습을 해서 미국 증시의 균형을 좀 가질 필요가 그렇죠. 있다 하는 예. 그 시점부터 미국 증시에서 자금을 판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7일 날 방송했던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나이프 에지 시어리 해서 한 양동이는 붐프레이션과 파이어 마켓이다. 예. 다른 양동이는 트럼프 리스크와 버블 버스트다. 이 양동이를 칼날이 지금 예.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미국 증시가 칼날이 굉장히 날카롭다. 근데 이 양동이를 짚고 제대로 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하는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돈 냄새가 잘 맞는 글로벌 헤지 펀드들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그때부터 미국 증시를 이렇게 해서 돈 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통계를 보면 예. 작년 말과 올해 초 의외로 빠른 속도로 돈을 빼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2024년에 산타랠리, 이제 산타랠리는 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어널 이펙트도 지금 10일이 됐으니까 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미국 증시 사라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땜질을 많이 했습니다는 사실 지금까지 모습 보면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땜질을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거품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슈가 러시 현상입니다. 우리가 슈가 러시 현상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는 자 저희 것처럼 이렇게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오후에 들어서는 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 설탕을 적절히 이렇게 되는데요. 많이만 넣으면 나중에 당뇨병에 걸립니다. 작년에도 이 당뇨 환자에 가지고 전 세계 예.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증시에서는 바로 그것이 파이어 마켓의 마지막 불때는 모습은 슈가 러시 현상이다. 그래서 나중에 뭐냐 미국 증시의 질이 떨어진다. 예.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든 적당한 게 좋지 않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균형이 되겠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돈 냄새를 잘 맡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미국 증시에서 돈을 빼는 모습이 포착되자마자 미국 증시를 둘러싼 거품 우려도 한층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돈 냄새 잘 맞는 헤지 예. 펀드들은 여러 가지 될 때 차트 분석을 잘합니다. 차트 분석은 미국 증시의 고평가, 저평가 여부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는 전통적인 주가 평가자 때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PER과 PBR 같은 것, 그다음에 새로운 평가자 때 PSR과 PDR과 그다음 PEG 같은 이런 것도 그렇죠. 모든 지표가 지금 고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괜찮기 때문에 주가가 옛날보다는 고평가된 거 괜찮지 않느냐 해서 예. 그걸 감안해서 경기와 미국 경제 성장세를 감안한 경기를 감안한 이렇게 미국의 고평가 여부가 바로 로버트 시로의 CAPG 있습니다. 이게 37배입니다. 다크 예. 버블리의 최고치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는 미국 증시가 좀 주춤하니까 미리 얘기하지 못하고 주춤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밖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그것도 핵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시겠습니다. 리사 쿡이라는 페드 이사가 비이성적 과열이다 하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예. 이 비이성적 과열을 아시겠습니다. 1996년 앨런 그린스과 얘기해서 2000년 닷컴 버블이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했던 시각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대가다 하는 하워드 막스 다들 아시죠? 그렇죠. 국내 그 금융사들이 국내 언론들이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가장 많이 불렀던 사람입니다. 예. 하워드 막스라든가 또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의 거품을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모든 거품이 되면 그 거품 분기에 단초를 제공해야 됩니다. 예. 누가 제공할 건가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트럼프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문제라든가 이런 게 통화해서 그것이 트럼프 리스크다 하는데요. 오늘 새롭게 넌너 독트리라는 표현을 시청자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외신에서 나오긴 해서 예. 국내 언론에서 받아지긴 했습니다는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 그랬었죠. 멀러주와 예. 비교해서 뉴욕 포스트가 그 이후에 돈노 독트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글로벌 자금의 미국 증시가 빼지는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공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돌로 독트린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뉴욕 포스트 이 헤드라인을 보는데 제 그림으로 이렇게 돌로 독트린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사실 그 오늘 권현준 AD께서 이 예. 그림을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그림 예 맞습니다. 예, 이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 The Donner Doctrine 해서 DO에는 도널드의 Don, 로는 미국의 5대 제임스 멀러의 로우 해가지고 예. 합친 돈너 독트린입니다. 근데 어제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는 집권 1기의 반성을 토대로 해서 자 1기 때는 멀러주의다, 멀러 독트린이다. 이건 그렇죠. 고립주의다. 예. 근데 집권 2기에는 세계를 적극적인 개입주의로 나간다. 확장주의로 나간다. 이게 비교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예. 자, 미국의 국익을 강조하니까 아마 뭘로 합쳐서 뉴욕 포스트는 돈노 독트린, 돈노라는 것은 도널드의 던, 제임스 몰로의 로우 해가지고 돈노 독트린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새해 들어서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발칵 뒤집혀 놓죠. 어제보다 진전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극 쟁탈전, 그렇죠. 그린란드 쟁탈전이죠. 여기 전쟁 조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해당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나가고 있고 중국도 나가고 해서 북극 쟁탈전, 그린란드 쟁탈전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극이 해병되면 예. 세계가 변하죠. 왜냐하면 스웨즈 운하 통과, 파나마 운하, 특히 그렇죠. 스웨즈 운하를 예.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첩경, 숏컷을 가니까 세계를 지각 변동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벌떡되고 있습니다. 자, 파나마 운하, 그 다음에 각종 잔치력 편유한다. 여기에도 해상국에선 독립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예. 자, 캐나다를 51개주로 편집시키겠다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제대로 대처했던 트루도 총리는 결과적으로 캐나다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자, 차악이 이렇게 총리가 올 때까지 나는 대통령직을 하겠다는 실제로 사임을 표시했죠. 그렇죠. 그리고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하겠다 하는 입장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만의 차트를 이용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멀러 독트린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미국에 들어갔던 자금은 글로벌 자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 대단히 큰 변화죠. 그렇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국제 간 자금 흐름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 증시에 집중됐던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 글로벌 헤지 펀드들부터 발을 빼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증시를 대체할 만한 어떤 시장이 있겠습니까? 네. 자, 미국에서 자금 빼는데 예. 이게 유망한 투자 시장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이 자금이 쉘터 형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증시로 지금 관련돼 세계 시장이 대변화가 되죠. 글로벌 경제 지금 구조적으로 대변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예. 집권 2기 앞두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게 때문에 그냥 실무 경기 싸움에서 노랜딩과 프래그멘테이션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고용에선 저플 리세션이라 해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가 진단에서는 멀티 코릴레이션 인플레이션에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 세계 자금들은 굉장히 자금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형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도 머니 무브다 이렇게 해서 예. 김천 PD께서 야심차게 핵심 특징을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안전자산인가 위험자산인가 자금이 어디 쪽으로 갈 것이냐 해서 아마 우리 이렇게 캐스터끼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의 자금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자금의 머니 서큘레이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레이트 로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채권에서 증시입니다. 이거 가고 있습니까? 미국 증시가 이건 채권도 그렇고 증시도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머니 무브에서 증세 채권 쪽으로 가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 그렇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예. 때문에. 그리고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이것도 오늘 특집에서 봤으면 누가 자신 없니까 지금. 다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예. 그런 시장에서 자 이럴 때는 고평가 시장에서 자금을 뺄 수밖에 없다. 왜냐? 차익 실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미국 시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럴 때는 차익 실현을 한다. 근데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아직까지는 미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확실하게 어디로 정착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예. 쉘터형이 강하다. 어디를 가든 간에 한국 주식을 가더라도 쉘터형이 강하다. 예. 임시 피난처에 강하다. 이 자금이 만약에 트럼프 리스크가 제거됐을 때는 다시 미국 쪽으로 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해서 세계를 흔들면 자 한국 증시라든가 이런 쪽에 쉘터가 아니라 이제는 추세적으로 저리 잡는다. 이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때에 사실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막판에 미국 주식 사세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08년에도 모 대형 증권사가 해외 상원용 투자에서 지금 50% 60% 전부 손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터닝 포인트의 그린슛 단계, 막 태어나는 단계에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모두가 아는 건 사실 방송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지 예. 않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나이프 엣지 티어리를 얘기하시면서 미국 증시가 기로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네네. 자, 이 외국인 자금 사실 쉘터 형태가 아니라 한국에 좀 잘 정착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어제 뭐 기준으로 참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터닝 포인트일 때 예.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계엄이라든가 탄핵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시장을 어렵게 하는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한국이 만약에 펀더멘탈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시각으로 얘기했습니다는 예. 지금의 이렇게 통수권자들이 경제를 해하는 행위, 그다음에 야당 대표들이 경제를 해하는 행위, 정치권이 경제를 훼손하는 행위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예. 자 그동안 한국의 경제라든가 증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고질병이 드러나고 뭐가 문제였었는지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슬기롭게 극복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더 돋보이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계엄 조치에 따라서 외국 자본이 이탈되니까 서진수업이 발생한다. 원달러 환율이 2,000원 올라간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올라간다. 그것도 대학 교수들이 그런 시각을 많이 제시하는데요. 예. 이 문제를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만 해소하면 한국 주식 주목받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올해 전미경제학회 학들도 한국의 전국만 온다면 매력적 시작이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새해 들어서 아직 일시적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새해 들어서 외국 자본들 많이 들어오죠. 그 자금들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외국 자본들 정말로 올해 들어서 1조 8천억이 이거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예.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을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원천별로 보겠습니다. 원천별로 보면 미국계 자금이 이탈돼서 그렇지 미국계 달러계 자금들, 헤지펀드 자금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일부 아랍계 자금, 유럽계 자금도 한국 증시에 입질하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 증시에서 이탈됐던 이런 쉘터 자금들이 한국에 자리 잡나 이런 징후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새해 들어서 한국 증시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이 사실은 기대와 예상가들이 많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나라에 좀 정착됐으면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데요. 그런데요. 증시 상황이라 아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예. 국내 증권사들이 좀 뭐 이렇게 고객 돈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판국에 미국으로 달려가자. 이거는 좀 이거는 제가 손바닥을 외치겠습니까? 이거는 예.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손 세대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한국 자본들이 텅 비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좋은 조짐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이 워낙 어려운 만큼 증시라도 좀 잘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자, 사실 이 한국 증시를 둘러싼 각종 비관론이 끊이질 않았었죠. 네. 작년만 하더라도 이 증시를 보는 눈이 최악이었다 이런 평가들까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에 들어온 자금을 제가 확신할 수가 없다. 예. 미국에서 이탈된 자금이 어디에 유망 투자 수단이 있지는 않는다. 쉘터 자금 성격이 강하다. 근데 한국은 다른 데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코스피 상승률이 세계 1위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해 들어서 1조 8천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각도에서 사실 국내 증권사들이 얘기했던 시각들이 자, 올해 국내 증권사 올해 증시를 상조하고로 전망했습니다. 그죠? 상조하고. 요게 좀
수정하겠네요. 상저하고를 전망했습니다. 예. 네, 이 방송을 자주 보시는 옛날에 증권사에 사장했던 조 무슨 부회장 지금 현재이신데요. 예. 야, 이런 전망은 국내 증권사의 전망 상저하고는 이거는 지나가는 모두 전망할 수 있다. 이런 쪽이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은 상저하고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자본이 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결국 한국의 펀더멘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예. 작년에 지나치게 국내 증권사들이 한국의 자금들을 외국으로 몰려가는 상태에서 우리 정치권 혼란도 있지만 한국이 원달러도 올라가 한국의 코스피 떨어져 예. 달러 베이스를 보면 양떨가 기억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은 뭐냐? 헤지펀드들은 펀더멘탈 대비해서 기술적 차트 분석 이런 걸 가지고 환다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참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상목 그다음에 이창용 팀 재정정책수장 권한대행 그다음에 통화정책수장이 정치와 경기를 분리시키는 이 정치의 대응 이런 정책을 깔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정치색이 있습니까? 예. 이분들이 조금 잘한다고 해서 또 그거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 세대를 위해서. 정치와 경제로 대응하는 분리가 예.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칭찬해야 될 부분들은 칭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되기도 하고요. 결국 환율이 안정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환 보유고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까지 맺어주시죠. 네. 결국 이러한 쉘터 자금 이런 것이 한국 증시로 들어온 자금이 한국에 예. 정착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예. 결국 환율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환율 안정 관련해서 외환 보호가 얘기가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S대학, SJ대학의 예. 모 K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같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준의 IMF의 외환 보유고 적정 수준을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미달한다. 예. 이거는 미달한 것은 2022년 1월서부터입니다. 그때 제시했던 내용들을 한번 시청자분이 우리 김채연 PD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요걸 요건 설명을 쓰는 시간이 좀 적고요. 예. 요거 한 가지 하나씩 다 설명해야 되는데요.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거 전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에 제시했는데 이때의 IMF의 적정 수준을 이렇게 하단했습니다. 예. 이달했습니다. 이 수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전 정부 시절입니다. 이때도 마치 그 교수가 외환위기 발생한다 원달러니 2,000원 정도 한다 하는데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년 후가 되는 시점에서 예. 저 IMF의 센 적정 수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외환보유가 저 수준을 미달합니다. 그렇죠. 근데 2년 전과 지금의 시점을 자막을 돌려서 시청자분한테 마지막 제시하고 제가 방송을 맺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전에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적자 상태였습니다. 경상수지 규모가 축소했습니다. 예. 근데 2년 후가 되는 지금 시점은 무역수지가 너무 많습니다. 경상수지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무역 적자 518억입니다. 경상수지 적자 900억이 넘습니다. 12월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예. 이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스탁 변수 지금 외환 보유가 4,150억입니다. 이게 이니셜 3자로 들어가면 마치 외환위기가 터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큰 염려하지 못하고 자꾸 외환 보유가 직접 개입하지 말라라. 그렇죠. 근데 설령 그것이 4천억에서 3천억대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2년 전에 비해서는 플로우 상태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저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가 저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들어서 마치 외환보유가 축소되면 한국의 외환보유가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한국 정치가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 정치를 볼까 하는 이 측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을 살려야 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쉘터, 피난처의 성격이 아니라 완전히 추세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